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 상황,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통과 그리고 또 본회의 상정 과정 다 지켜보셨잖아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강요나 강제 대신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에 있어서는 이 설득의 과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표대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적 과정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보면서 제가 알았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경악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법사위 회의 도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이닥쳐서 회의를 방해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도 저는 설득의 토론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소수파이고 소수당이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를 좀 보장하고 또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그 합의안을 만들어서 최종 서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서명까지 하고 약속한 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반대할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가지는 정말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는 저는 얼마든지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가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하신 이 중재안을 가지고 저는 정말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왜 오랜 기간 더 설득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이 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그냥 면피를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지금 그 수사 기소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올라와 있는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는 지금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질까 봐 이런 점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수사권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이미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연 권력기관의 하나의 특정한 권력기관의 모든 것을 견제와 균형하지 않고 몰아주는 것 같아서 좀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당론은 혹시 없습니까? 공식적인 당론은 어쨌든 이 법안을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예.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필리버스터가 12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향후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일단 저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가용한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을 위한 제도고 민주들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득 과정으로 정말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경악스럽고요. 검수완박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소수를 위해 목소리를 대변했던 민주당이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제도까지 이렇게 무력하게 회기 쪼개기로 맞서는 상황이 정말 저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뭐 현실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절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시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이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동수로 그 여당과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 동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소수파를 배려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똘레랑스 민주주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죠.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께서 탈당하면서 안건조정위원 동수 규정을 정말 제가 야바이 짓이라고 비판했었는데 네. 교묘하게 이용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회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을 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그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탈당하고 또 이제 들어오게 무소속으로 몫으로 이제 지명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합의할 때 그럼 합의를 왜 했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가 따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그러면 합의안을 뒤집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뒤따를 것 같거든요. 예, 합의했을 때는 저희 당이 원내지도부가 이제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그 2대 범죄죠. 부패와 경제에 관련해서는 수사권 유예를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재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주말에 많은 당원분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면서 좀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를 다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국민들과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받들기 위해서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좀 말씀하신 대로 비판이 있다면 저희 당이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당선인 측에서는 애초에 중재안 합의했을 때 합의안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흘도 안 된 상황에서 헌법 가치를 좀 언급하면서 합의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 당선인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당선인의 의견도 저희 정당이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당선인의 의견이 절적으로 저희 정당의 어떤 의견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고 당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견도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판을 깬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국면을 가리고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하고자 이런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당장 국회에 벗어나셔서 거리에 계신 국민들과 소통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누구가 박홍근 원내대표처럼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꼼수로 입법 독주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고요. 역사로부터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 인사청문회 이제 자료 요청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에 저희가 그 벌써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자료 요청에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고 있고요. 과거에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출권과 비교해 봤을 땐 저희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로펌에서 운영했을 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 20억 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거잖아요. 고문으로서. 근데 4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를 근거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고액의 그 로펌의 비용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잠시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좀 예, 얘기를 돌아가서요. 예, 예.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투표를 지금 당선인께 건의하겠다. 예, 이런 예.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당과 그 당선인 측하고 조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또 그 중재안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예. 대표도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재안이 합의할 땐. 근데 예. 이준석 대표는 또 그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도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인수위 차원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인수위 차원에서 고민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뭔가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다. 아니 교감이나 있는 것은 충분히 있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언론에 그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만큼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당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써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절차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네. 절차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고요. 그것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투표 권한이 어떤 법안에 수정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국민투표를 실제 하자는 제안은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고 국민투표에 있다. 그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 이런 발언을 네. 내놨어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찌됐든 거부권 행사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정권 이양 시기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안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냐, 절차에 정말 하자가 없냐, 정말 대통령께서 절차 민주주의를 고민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권 동안 벌써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이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떠들었는데 실제로 공수처 어떠했습니까? 심지어 지금 검수완박 통과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식이라면 정말 2년 뒤에는 민주당이 또 경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또 뭐 이른바 회기 쪼개기하고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끔찍한 상상인데요. 예. 사회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기관이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 특정 기관에 힘을 쏟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국민의힘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